좋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오늘 하는 게 뭐라고요? 직선의 위치 관계야. 위치 관계. 저번 시간까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했죠? 기울기 얘기도 좀 했고,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3의 변수가 있을 때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도 했고,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직선 두 개가 있으면, 세 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좌표 평면상에 있으면 그 두 녀석이 갖는 위치 관계를 갖다가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우면서 위치 관계를 했어. 이미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운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 얘기해볼까? 뭐가 있었죠? 평행. 수직은 안 배웠어. 중등 과정에 수직 관계는 없어요. 일단 일치가 있어요. 일치. 두 직선이 완전하게 일치한다. 두 번째가 이제 평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까지만 했을 거거든? 추가적으로 이제 수직 관계까지 오늘 배우는데, 혹시 배워서 알고 있니?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치 개념부터 하겠어요. 일치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쌤이 오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갖다가 해석을, 수식적인 해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서 이해를 하는 게 있고, 1차 함수꼴로 이해하는 게 있어. 먼저 1차 함수꼴로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일치란 얘기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하나의 직선이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수식을 식을 적어보자면, 이 녀석의 식을 1차 함수식으로 먼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신다면은, 요 분홍색 이 녀석도 식이 y는 ax 플러스 b가 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해주자면은, 이 직선과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얘네가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이제 교점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두 녀석의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일단 요런 것도 항상 인지는 하셔야 돼.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이쁘게 정리하자면요. 기울기 같고요. y절편도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지금 계속해서 쌤이 지금 1차 함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좀 헷갈리니까 얘를 좀 바꿔봅시다. 얘를 씩 바꿔서, 얘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두 녀석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a랑 m이 같고 동시에 b랑 n도 같다. 요거죠. 그냥 심플하지.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교점 무수히 많다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쭉 일단 1차 함수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쌤이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이해하는 걸 좀 도와드릴게. 두 번째는 평행관계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라는 것은 한 직선이 요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은 요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도형기호를 쓰자면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식적으로 보자면 이 녀석이 y는 여전히 ax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식은 여전히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두 녀석이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일단 평행하겠지. 기울어진 정도가 a랑 m은 같아야 돼. 근데 b랑 n은 y 절편값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잘하고 있어. b랑 n은 달라야지만 이게 이제 평행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야 뿌뿌뿌 이러면 안 되지. 그치? y절편까지 다른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y절편까지 갖다 버리면 일치가 돼버리니까요. 그치? 교점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교점이 어떻게 되지? 누구든 얘기해 줘 봐봐. 교점, 두 녀석의 교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점이 없다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사실은. 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예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다.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가고요. 하나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식을 적어보자면 y 이꼴 ax 플러스 b가 되겠고, 이 녀석은 y 이꼴 mx 플러스 n인데,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기울기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일단은 달라야 돼. 기울기가 다르면 돼. y절편 조건은 있어요, 없어요? b랑 n은 같은지 다른지 상관이 없이 한 점에서 만나. 다만 만약에 b랑 n이 같아, 얘네들은 다른데, 그럼 만나는 점이 어디인 거야? y축 위에서 만나는 거야. y절편이 같으니까. 어쨌든 그냥 요 조건만 충족하시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교점은 한 개, 이렇게 이해를 일단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근 과정에서 배웠던 1차 함수적인 해석이고요. 요걸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 형태로 이해를 했단 말이야. 잘 봐. 저번 시간에부터 해가지고 쭉 배웠듯이 요 직선의, 이건 1차 함수식이지만 요거를 갖다가 이항을 해가지고 한 변으로 몰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그치?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은 0,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식이 쓰여졌을 때도 1차 함수식으로 쓰여진 거 말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여졌을 때도 우리는 각 위치 관계를 수식적으로 풀어내 줄 수 있어야 돼. 자, 요거는 일단 1차 함수 형태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작성됐다 치자, 이거야. 위에 녀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녀석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제시가 됐다 치자, 이거야. 그럼 두 녀석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교점이 곧 뭐야? 해야 해.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니까 요거 어떻게 처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했어? 개수분의 개수, 개수분의 개수, 상수분의 상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몽땅 다 어떻게 됐으면 됐어요? 요게 이제 모두 다 같아주시면은, 두 녀석은 해가 무수히 많고 직선으로 해석하면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 함수적인 걸로 보는 거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때도 마찬가지로 쭉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선생님 설명 없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기억만으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자, 평행 조건은요. 일단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뭐였어, 얘들아? 잘 들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결국 얘를 y는 꼴로 정리하면은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a랑 b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a'과 b'이 기울기에 관여하니까 개수분의 개수는 개수분의 개수랑 같지만 이 상수항에 대한 얘기는 달라야 되는 거야. C'분의 C가 다르면 둘은 평행 상태에 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민주 배웠던 거 기억나요? 좋습니다. 수업이 짧으니까 집중하고 쉬지 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또 ax 플러스 c는요. 이렇게 돼 있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되잖아, 그치? 좋아. 그러면은 a 프라임 분의 a는 벌써 그냥 b 프라임 분의 b랑 다르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그게 y절편인지 x절편인지는 뭐 얘가 결정하겠지만 둘이 다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중학교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오늘 추가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조금 파생돼가지고 우린 직교라는 상황, 직교하는 상황, 직교하는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증명이 좀 들어가야 되죠.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있고, 직선 하나가 있는데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얘기를 할게. 둘이 지금 무슨 상황? 수직으로 직교해서 만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수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해의 개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 어차피 한 개일 테니까, 그치? 좀 더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증명할 거야. 근데 증명하기 전에 쌤이 한 개만 물어보자. 이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은 일단 직선의 1차 함수에서 두 가지 요소인 기울기와 y절편 중에서 두 녀석이 수직으로 요 90도를 이루는 각으로 만나는 건 기울기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겠어요? y절편이 하는 역할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겠어요?
그렇지. y절편은 두 녀석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결정짓는 요소가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기울기가 중요해. 얘는 중요하지 않아. 왜? 얘 y절편이 없다 그래도 얘들아 애초에 1차 함수에서 이 y절편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뒤에 붙은 상수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결정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유지한 채로 어차피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 결정짓는 거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다 하신다는 얘기야. 이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증명에서도 쌤이 지금부터 직교하는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를 증명을 할 건데, 기울기 값을 갖다가 무슨 관계를 볼 건데, 이 y절편은 그냥 옮겨 다니기만 하는 거니까 그거 배제한 채로 증명을 할 거야. 한번 잘 보세요. 증명이 어렵지도 않아. 자, 쌤이 y절편 떼버리고 올 거예요. y절편 떼버리고 이렇게 원점 지나. y절편 없다는 얘기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y는 ax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 녀석과 수직인 녀석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직선에서 y는 mx 이렇게 돼 있어.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은 수직이야. 이렇게. 자, 증명 들어갈게. 일단 수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증명할 때 뭐가 쓰일 것 같아? 수직이 나왔어요. 수직이 나왔어. 뭔가 직각이 나왔잖아. 직각이 나오면은요, 아주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거의 지배적으로 쓰여요. 자, 쌤이 임의의 양수 x값 k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써보겠어요. 얘는 x좌표가 k니까 k, k 대입하면 ak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자, 이 점의 좌표를 써보자면 여전히 x좌표는 k니까 k, mk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응? 숙제하러 왔어? 옆 강의실 켜고 그 숙제하고 있어. 쌤이 갈 거야 이따가.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성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러 갈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것은 빗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합하고 똑같지 않니, 그치? 그럼 각 변의 길이를 갖다가 미지수를 그대로 써가지고 작성을 할 건데 여기 0,0이니까 빠르게 가보자. 요 녀석의 길이는요, 루트 좌표 차이제곱 플러스 좌표 차이제곱 갈 거니까 k제곱 플러스 a제곱 k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 길이는요, 이제 원점하고 너하고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다가 쓰자면 루트 k제곱 플러스 m제곱 k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y좌표 값의 차이만 보시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니까 ak 마이너스 mk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쓸 준비가 끝났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이야. 여기다 잠깐만 풀어냈을게. 요거 제곱부터 자 ak 마이너스 mk의 전체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기분이 좋거든요. 루트만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 그치? k제곱 플러스 a제곱 k제곱 더하기 여전히 이 녀석 k제곱 플러스 m제곱 k제곱. 여러분들 이 증명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냥 외우라 그러면 그건 수학이 아니잖니, 그치? 자, 정리하면은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amk제곱 더하기 m제곱 k제곱. 이게 수학 수업인지 영어 수업인지 알파벳이 더 많아, 그치? 자, k제곱 더하기 a제곱 k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m제곱 k제곱. 자, 다 거의 다 왔어 얘들아. a제곱 k제곱 m제곱 k제곱 다 사라져요. 자, 그럼 마이너스 2amk 제곱은 자, 공유한 계산하면 2k 제곱이거든요. 자, 쌤이 k가 아까 임의의 양수라 그랬으니까 k제곱도 양수이므로 약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로 또 약분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하겠어요. 그러면 a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드디어 중요한 결과가 나왔어. 자, 출발은 미지수가 많고
좀 짜증났지만 결과만 보자면은요. 잘 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봐봐. 처음 보면은 기울기 A인 녀석과 원점 지나고 기울기 M인 녀석이 수직이라고 한다니까 쭉쭉쭉 논리전개를 했더니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결과는 심플하지. 과정은 짜증나고 지루하고 현학적일지 모르겠으나 이 결과는 심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A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기울기를 가지는 녀석에 대한 거야. 얘들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좌표 평면상에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끼리 무조건 곱이 마이너스 1인가요는 아니야. 무조건은 아니야. 왜냐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잖아. 얘는 X는 뭐시기 이런 녀석이잖아. 그치? Y축과 평행한 녀석이 또 있잖아. 얘는 Y는 뭐시기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둘도 수직이란 말이야. 근데 너도 그렇고 기울기라는 게 있어 없어? 물론 얘는 있어. 기울기 0이거든요. 얘는 기울기라는 게 없단 말이야. 무조건은 아니야. 특선 상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두 개에 대해서는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에 놓여있다? 수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Y절편은 수직인 관계에 관여를 해야 해? 안 한단 말이야. 기울기만이 결정짓는다.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섭섭하지 않게 또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등장했을 때 또 수직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때도 수직인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보여드릴 거야. 한 번만. 너의 기울기만 빠르게 측정해 볼 거야. 기울기만. 결국 y는 뭐시기꼴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거든요. 얘가 지금.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기울기를 측정하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야. 근데 둘이 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곱해볼게. 그러면은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요렇게 정리해도 되고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할 거야. 그러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이고 최종적으로 내가 정리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이항을 해가지고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 곱하기 개수 곱하기 개수를 하세요. 그거 두 개를 더했더니 고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얘기 되는 거야. 수직이라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이다.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웬만해서는 다 될 거야 이제. 오늘 수업 끝. 필요한 거 다 했어.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자, 정리하세요.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것도 할 거야 다.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됐나요? 아직 필기하고 민주 하고 있는 거야? 다음엔 할게. 윤호도 하고 있어? 거의 다 했어. 오케이. 좋아.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현세 아래쪽 불을 꺼줄래?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 또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우리 보고 저번 시간 내내 했는데 또 구하래. 어쩔 수 없어 해야 되죠. 자, 1번 볼게요. 정보가 점 3,2를 지나신대. 오케이, 지나는 점 정보 확보.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돼요? y는 2x 플러스 1의 평행한 직선 구하래. 그러면 이 녀석한테서 무슨 정보만 이끌어내야 돼요? 기울기 정보만 이끌어내야 되겠지? 2x 플러스 1의 기울기는 2니까 나는 지나는 점이 요거이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지? 구하자. 기울기 정보 알고 지나는 점 정보 알면 어떻게 작성된다 그랬어? y 이꼴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 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 좌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2x 마이너스 4가 1번의 답이 되겠지요. 그죠? 2번으로 갑시다. 2번 나온 정보가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시고 요 직선의 수직이래. 수직이래. 그러면 여기서도 기울기 정보만 이끌어내야 돼. 근데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 근데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나는 기울기 값이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가지는 녀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몇인 녀석을 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인 녀석 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y꼴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 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 좌표 다르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래. y절편이 1인 직선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0,1을 지난다. 이 정보는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1,3 대충 여기가 5,1이라고 해볼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무엇이다? 수직이다 얘기해서 내가 찾는 게 이 녀석이 아니고요. 요렇게 수직인 녀석이야. 수직인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너의 기울기만 찾으면 끝이잖아. 왜?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니까요. 근데 너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수직 정보가 나왔으니까 너랑 너를 지나는 너의 기울기가 나와줘야 되겠네. 그치? 차근차근 가는 거야. 지나는 점 두 개 날려줬으니까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가자.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녀석하고 수직인 녀석을 찾는 거니까 그림이 매우 잘못됐지만 이해해다오. 기울기 몇인 녀석 찾는 거야? 2인 녀석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지나는 점은 0,1이라 그랬으니까 y꼴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찾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아주 쉬워요. 그죠? 되니? 넘어갈게요. 직선의 위치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요. 평행 조건, 일치 조건, 수직 조건을 모두 찾아보라 이런 얘기야. 지금 제시된 두 직선이 1차 함수꼴이 아니고 직방 형태로 제시가 됐으니까 직방 형태로 해석하는 거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방이 있고 x 플러스 a 플러스 1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있다면 두 녀석이 먼저 뭐 할 조건? 평행할 조건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평행할 조건. 평행할 조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개수분의 개수, 개수분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상수분의 상수는 달라야 된다 그랬어? 쭉 적어볼게. 개수분의 개수 1분의
a는 a 플러스 1분의 2 같아야 되고, 상수분의 상수가 뭔데요? 1이잖아요. 같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럼 일단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 요거 두 개 같다라고 풀어볼게. 크로스로 곱하시면 같으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1,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2구나. 자, a제곱 플러스 a까지가 좌변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2는 0으로 가져가자. 그러면은 이 1에 대해서 마이너스 여기 붙으면 되는 거니까 a는요 일단 마이너스 2 또는 1이야. 그지? 두 개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이 꼭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고 너랑 다르니까 너는 되는 거야 지금. 1 집어넣어 볼까요? 1분의 1, 2분의 2 얘랑도 같으니까 얘는 안 돼.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일치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일치 조건은 자연스럽게 A가 1일 때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다 같을 때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좋았어. 1번의 답은 마이너스 2, 2번의 답은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수직 조건 갑시다. 둘이 수직이고 싶대요. 수직 조건일 때는 당연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쌤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제시가 됐을 때는 개수 곱하기 개수 플러스 개수 곱하기 개수가 뭐가 되면 된다 그랬어? 0이 되면 된다 그랬지, 그치? 자, a 곱하기 1이 개수 곱하기 개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또 개수 곱하기 개수예요. 그것이 0이 되면은 수직 관계를 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2a 그럼 총 3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시면은요 두 직선은 수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좀 빠른가? 괜찮아? 다행히 졸려? 졸리지? 이건 뒤로 나가도 돼. 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도 쓰이게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일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기계적으로 두 개를 사용해야 돼. 무슨 조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이에요.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이제 중점이 항상 중점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이야. 말 그대로 수직 조건이야. 얘들아, 중점 조건이라면은 중점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야 되겠지. 중점은 점 두 개가 있을 때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해? 그냥 산술 평균이라 그랬지, 그치? 수직 조건은 오늘 배운 거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두 개 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해결이 나게 돼 있어. 그럼 볼게요. 1번부터. 1,4, 5,1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 A 점이 있는데 여기가 1,4야. 그리고 B 점이 있는데 5,2야. 이 선분이라 그랬잖아. 이런 선분이에요, 선분. 더 나가면 안 돼. A점과 B점을 이은 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 그랬어. 그냥 수직이 아니고 2등분까지 해줘야 돼. 그래, 그치? 그러면은 중점 딱 찍어주고 요거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 이놈의 자식 구하러 온 거야 지금부터. 요거 구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구한다? 눈에 보이는 게 중점 좌표를 구해볼 수가 있겠네? 이 중점 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의 각 좌표 값의 산술 평균 값이니까 1과 5의 평균 3이요. 4와 2의 평균도 3이요. 일단 난 3,3 지나는 직선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기울기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는데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너 점과 너 점을 포함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x의 증가량 볼까요? 빠르게 4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또 이상한데 좀 참아줘라. 그럼 내가 찾는 녀석은 둘이 기울기 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번에도 2인 녀석을 찾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가보자. 요거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니까요. y꼴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난 점에 x좌표 더하기 지난 점에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지. 2x 마이너스 3이 내가 찾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윤호야, 적는 것도 좋은데 듣는 게 더 중요해. 이거 어차피 강의 올라가니까 나중에 적으면 돼. 한 번 더 봐. 자, 2번도 볼게요. 직선이 이번에 직방 형태로 나왔습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0,4라는 점과 대칭점 Q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워.
자, EX-Y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이게 얘야, 지금. 그 다음에 점 P가 0,4라 그랬는데 이 직선 위에 있진 않거든요. 0하고 4 대입하면 0 안 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래서 대충 갖다가 점을 갖다가 찍어버리면 여기 P점이 있다 치자 이거야. P점이 0,4야, 이렇게. 내가 찾는 점은 이 점하고 이 점이 이 직선으로부터 대칭되어 있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선대칭이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접었다 펴서 여기 물감 찍었다고 했을 때 나오는 그 녀석 찾는 거라고 지금부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형에 이동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난 점 Q를 찾는 거, 너의 좌표를 찾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이야, 지금부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마주했으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미지수 파티를 해야 돼. 알파, 베타라고 좀 더 볼게. 근데 봐봐라, 얘들아. 이걸 이렇게 접었다 폈으면 여기 수직인 거 굳이 설명해야 돼?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치? 또한 요거 두 개가 길이가 같다라는 거 설명해야 돼?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야. 이것도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푸는 거야. 잘 봐. 먼저 중점 조건부터 볼게. 너와 너의 중점을 강제적으로나마 구할 수 있거든. 너와 너의 중점 좌표는요, 산술 평균이니까 미지수 그대로 쓸게. 2분의 알파야, 2분의 베타 플러스 4야. 어쩔 수 없어. 미지수 파티 해야 돼. 이렇게 중점 좌표를 구해. 근데 이 중점이 보니까 어느 직선 위에 있어? 요 직선 위에 있잖아. 직선 위에 점이라는 얘기는 x값을 x값에 y값에 넣었을 때 0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중점 조건을 통해서 식을 하나 찾아야 돼. 먼저 대입해 볼게. 그래서 2분의 알파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알파가 되겠고요. 2분의 베타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플러스 4 빼기 1은 0. 여기까지가 일단 중점 조건을 통해서 알파와 베타 사이의 식을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 무슨 조건이겠어? 그 다음 수직 조건이야. 기울기 쓰는 거야. 잡아. 이놈의 자식 기울기 몇이야?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y는 꼴로 정리하면 기울기 2잖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와 0,4를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길 기대할 수 있는 거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럼 기울기는 또 어떻게 구한대? 이 두 점 미지수 파티한 거니까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으로 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알파 빼기 0분의 이게 x의 증가량이고 베타 빼기 4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주셔야 돼. 이게 수직 조건이야. 이거 두 개 연립방 정식하면 알파, 베타 정해지겠어요? 안 정해지겠어요? 무조건 좀 정해진단 말이야. 자, 마무리해보자. 위의 식 정리. 2를 그냥 다 곱해버리겠어요. 그러면 2알파. 자, 2를 곱했다고 해서 얘가 사라지지만 요거 부호 고려해야 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면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깔끔하게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4니까 크로스로 그냥 곱할 거야. 마이너스는 너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8은 알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거 대입법 쓰자. 알파가 너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2배의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8 빼기 베타 빼기 6은 0이 성립하고 싶습니다. 마 4베타 마 베타 마 5베타 16 빼기 6 플러스 10은 0. 베타 값은 몇이다? 2다 이렇게 되겠죠? 베타가 2면은 알파는 뭔데? 여기다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마 4 더하기 8이니까 알파는 4죠, 그쵸? 돼요? 너 틀렸니? 안 틀렸지, 그치? 맨 위에 빨간색 선생님 뭐에 방정식? 이거 알파가 지금 이렇게 정리됐잖아. 알파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한 거야, 지금. 2 곱하기 B6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대칭점의 좌표가 결국 뭐였단 얘기야? 4,2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점 Q의 좌표는 4,2 이렇게 중점 조건, 수직 조건으로 푸는 거야. 나중에 도형의 이동에서 똑같이 나온다. 적어놨어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은 적어놔야 돼. 항상 수직 이등분선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미지수 파티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안 풀리겠지. 아니 풀리더라도 어렵게 풀리겠지. 두 개만 풀면 돼요. 문제 조금만 참읍시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쌤이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언급했잖아, 그치? 얘들아 평행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 일치하면은 무수히 많은 거야, 그치? 기울기 값이 달라버리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좌표를 구해보고 위치관계를 말하래.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방 정식해보라는 얘기거든? 연립방 정식해가지고 교점 개수를 세가지고 위치관계를 파악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냥 개수분의 개수 뭐 요런 걸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1번부터 볼게요. 1번. 개수분의 개수, 개수분의 개수, 상수분의 상수 한번 해볼게. 자, 1분의 1이니까 1이고요.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벌써 다르지, 그치? 둘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오늘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상황을 배웠잖아. 무슨 상황? 직교 상황도 봐야 돼. 직교 상황은 또 어떻게 본다 그랬어? 개수 곱하기 개수 더하기 개수 곱하기 개수가 0이 되는지 확인하라 그랬지? 0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 빼기 3이니까 0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얘는 수직은 아니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냥 한 점에서. 2번으로 가볼까요? 개수분의 개수. 2분의 4, 2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2예요. 일단은 평행일 것 같은데 상수분의 상수 해봐야지. 1분, 이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그치? 다르네. 둘은 무슨 관계? 평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정리 좀 해야 되겠네. 3번의 맨 처음 직선은 요거고요. 2항까지 다 한 거고, 요거 이제 얘네 전개해서 넘어갈 거야. 근데 이거 약분 2로 막 하고 싶잖아요. 하면 되는데, 하면 똑같이 생긴 녀석 되겠지? 자, 4x가 있는데 2y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플러스 2가 넘어서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보나마나 해보나마나 약분하면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둘은 무슨 관계? 일치 관계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넘어가자. 이제 직선과 위치 관계의 응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쌤이 좀 물어볼게요. 보통 직선 3개를 놓고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데요. 직선 3개를 놓고서 위치 관계를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 직선 3개를 놓고 위치 관계를 볼 때 뭐는 배제하냐면은 그 어느 세 직선도 일치하는 상황은 배제를 하고 보셔야 돼요. 일치는 배제를 합니다. 셋 중에 그 누구도 일치한다는 건 배제를 해. 근데 또 몰라. 일치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치는 좀 배제하고 갈게. 일치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치는 배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3개가 놓여 있는데 보통 뭘 물어보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삼각형을 이룬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를 물어봐요. 자, 뭘 물어본다고? 삼각형을 이루는 형태에서 물어봐요. 삼각형을 이룬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현수야, 졸리면 일어나야 돼. 자, 삼각형을 이루는 상황을 볼게. 삼각형을 이루는 상황. 삼각형을 이루는 상황은 직선 3개가 기울기가 다 달라야 되거든, 일단. 근데 기울기가 다 다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교점이 달라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럼 둘이 교점이 생기겠지, 무조건 한 개. 근데 나머지 한 개의 직선이 얘랑도 기울기가 다르고 얘랑도 기울기가 다르니까 무조건 삼각형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걔도 요 점을 지나가 이렇게. 그럼 삼각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갖다가 직선 3개가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삼교점이라고 부르는데, 삼교점 생성도 되면 안 되고 기울기도 다 달라야지만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삼각형이 되지 않는 상황을 물어봐. 직선 3개가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물어본다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 사실은 삼각형이 되는 상황은 요거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삼각형이 되지 않는 상황은 많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뭐겠어요, 여러분들? 셋 다 일치는 배제한다 그랬지? 셋 다 평행하면 삼각형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굳이 3개 다 평행할 필요 있나? 셋 중에 2개만 평행해도 죽었다 깨내도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쵸? 이렇게 두 번째 경우도 있는 거야. 마지막 경우도 있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거든. 뭐죠? 그렇지, 3교점. 교점을 다 공유하게 돼버리면 이것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를 막 바꿔서도 물어봐. 어떻게 바꿔서도 물어보냐면은, 봐봐. 얘들아, 좌표 평면이 쫙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직선 3개를 칼질했다고 쳐요. 좌표 평면이 책상이고 칼질 쫙 한 거야. 그럼 조각이 몇 개로 나눠지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직선 3개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뭔 소린지 이해돼? 이게 책상이야. 책상을 갖다 칼질을 촉촉촉 하면 책상이 몇 조각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7조각이 나죠? 그쵸? 평면을 7개로 분할한다. 요렇게 또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쉽지만은 문제에서 개수로 보면 헷갈릴 수 있다고. 자, 요거는 또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합니까? 몇 조각이 돼? 4개가 되죠. 4개가. 봐봐. 4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 몇 개 돼요? 6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는 몇 개가 돼요? 얘도 6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직선 세개에 의해서 평면이 6개로 분할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면은 그렇지, 2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요거 좀 필기만 좀 해둘래? 가볍게? 좀 더 세밀하게 해드릴게. 일치 배제 안 하면 뭐가 달라졌어? 일치 배제를 안 하면은 일치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여기서 더 늘어나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게 셋 다 일치해도 되고 셋 중에 둘이 일치해도 되고 뭐 요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자, 평면을 첫 번째 상황은 몇 분할? 7분할. 얘는 4분할. 진짜 악독한 문제는 요렇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보냐면 직선 세개에 의해서 평면이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직선 세개에 의해서 평면이 4개로 분할된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상황이 한 개밖에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직선 세개에 의해서 평면이 4개로 분할되려면 그 중에 일치 개념이 또 포함되면 가능한 거야. 직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일치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4개로 분할되거든. 그러니까 일치 포함되면 어려워져. 그래서 일단 일치는 배제해놓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건 심화 때 다뤄도 충분하거든요. 아시겠죠? 현수야 죽으라 그러냐 아주. 거의 다 끝났어. 이것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1차 함수 때도 하긴 했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때도 2학년 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에서는 제법 나오긴 하거든요. 됐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일단 직방이 3개가 나왔어. 직방이. 쭉 적어볼게, 쌤이. L1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 쭉 적을게. L2는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L3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지금 특별한 녀석이 누구예요? 너죠? 왜? 너 혼자 미지수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너는 a 값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 또 있을 거야, 반드시, 그치?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녀석이니까 빨리 좀 파악하자. 뭐부터? 각 직선의 기울기부터 파악하자. 너 기울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너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너의 기울기는 2예요. 이렇게. 너의 기울기도 구태여 기울기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면은 2분의 a야. 2분의 a가 되는 거야. 되겠니? 좋았어. 그러면 이제 1번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건 3교점을 가지란 얘기잖아. 3교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은 제시된 알고 있는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해. 그걸 누가 지나가면 돼? 얘가 지나가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직방 플러스 K 직방을 해가지고 얘가 되는 어떤 그 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교점 찾으러 가자, 알겠지? 알고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누구랑 누구? 너랑 너의 교점 찾으러 가겠어요. 아, 너랑 너라고 치고 교점 찾으러 가겠다 이거야. X좌표 찾고 Y좌표 찾아보겠다 이거야. 연립방정식 하겠다는 얘기예요. 둘만 데리고 와서 연립방정식 하겠습니다. 이거 밑에 거 4배에서 내려올 거야. 가감법 쓸 거니까, 알겠지? 위에 거 L1은 3X 플러스 4 Y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오고 밑에 거 4배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8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8에 32는 0. 중등과정이야, 중등과정. 맞아, 맞아. 둘이 더해. 11X 사라져. 마이너스 33. 또 숫자도 이쁘게 나왔어요. 그쵸? X좌표 3. Y좌표 몇입니까? 3 집어넣으면 9. 8이잖아. 너무 마팔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되니? 그럼 3,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누가? 너도 지나가시라 이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3교점을 갖는 상황이 되려면 너가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X에 3 대입해. 그럼 3A Y 마이너스 2 되면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A가 몇이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분의 7이시면은 3교점을 갖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의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거 없지, 그지?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끝내고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자, 2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 야. 상수 A값을 정하래 지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쌤이 아까 기본적으로 뭘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셋 다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그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지. 기울기가 다 다르더라도 뭐가 되면 안 돼요? 3교점이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 거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값이 정해지는지 안 정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건을 A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는데 A의 조건을 나열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걸 다 가보자. 자, 너가 기울기인데 쌤이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다시 뭐가 다 달라야 된다고? 기울기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 A는 일단 얘는 얘가 되면 안 되지. 그럼 얘가 되는 A 값을 제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2분의 A라는 것은요 일단 되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면 안 돼. 등식 풀듯이 같이 푸시면 돼요. 어쨌든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양면에 2를 곱하시면은 A는요.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네가 너도 되면 안 되지. 그럼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4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A는 4도 되면 뭐야 이거는? A는 4도 되면 안 된다야 일단.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아까 뭐가 또 안 된다 그랬어? 3교점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3교점이 되는 A 값을 구해놨잖아 우리가. 언제? 1번에서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도리어 2번 답에서는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이거만 아니면은 삼각형 만든다 안 만든다? 삼각형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이거야.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아니면 돼야. 정하여라 그랬는데 정해지진 않죠. 그쵸? 그냥 조건이 나열되는 것일 뿐이지. 그치? 여기까지가 일단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꼴랑 문제가 2개밖에 없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뭐 이런 게 되는데 사실 개념은 하나인데 이 무지하게 어렵고 어렵다라기보단 되게 중요한 건데 공식 자체가 복잡해. 증명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따로 빼놨어. 점집거는. 점집거 배워봐서 알지? 점집거 배워보지 않았어? 이거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빼놨습니다. 알겠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이걸 봐야 되는 학생이 4명이야. 예서, 신건, 윤성진. 또 한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지? 서윤이. 4명이나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